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부동산 투자할 때 버려야 할 편견 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각자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요. 뭐 또 개인마다 처한 상황이 달라서 또 뭐 관점도 다르겠죠. 근데 저의 관점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PT를 만들었으니까요. 한번 보시면서 자, 첫 번째,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한 편견, 그리고 거래 상대방이겠죠. 내가 거래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투자 물건에 대한 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아파트, 토지, 상가, 뭐 이렇게 투자 물건 그 품목 있죠. 그거에 대한 말씀이고, 그 다음에 뭐 투자 방법, 뭐 일반 매매 아니면은 뭐 경매, 또 뭐 다양하게 있죠. 뭐 청약도 있고 그런 얘기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래 심리에 대한 건데요. 좀 일종의 좀 남탓하기, 이런 약간 그 편견, 우리가 그 부동산 거래는 또 심리다 이런 말도 있죠. 각각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부동산업자는 뭐 부동산 중개업자는 부동산은 모두 사기꾼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그리고 뭐 좀 흔히 듣기도 하고요. 약간 뭐 전통 아닌 전통적으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저도. 근데 이렇게 만약에 말을 하기로 하면, 만약에 뭐 정치인은 뭐 부정부패 집단이고 뭐 할 말 많죠. 뭐 판사는 뭐 사법농단에 뭐 검사 뭐 이런 사람, 뭐 기자, 뭐 경찰이나 뭐 목사까지 뭐 정말 이렇게 일종의 그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뭐 일부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싸잡아서 이 얘기를 하면은 정말 어느 곳 하나 살아남을 직종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의 잘못을 전체로 평가를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뭐 아시겠지만 이런 거를 뭐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그러죠. 뭐 제가 사전 찾아봤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정말 그 일부러 전체를 물론 그럴 때도 있겠지만 이건 뭐 장인 코끼리 만지 식으로 이렇게 일부분만 보고 전체를 평가하는 그러한 큰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정말 그 부동산 그 중개업자 이런 분들한테 뭐 사기를 당했다. 나는 그러면 한번 물어보면 과연 이제 누구에게 사기를 당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개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기획부동산, 뭐 토지를 분할 매매할 수도 있고, 뭐 개발 정보를 가지고 뭐 땅을 사라, 뭘 사라, 되게 토지를 많이 하죠. 이 사실상 중개업자가 전혀 아니죠. 또 이런 거 있죠. 뭐 상가나 뭐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이렇게 분양하는데 분양팀에서 이렇게 또 아니면 건설사에서 직접 할 수도 있고요. 이분들도 또 부동산 중개업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주변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들하고는 전혀 또 다릅니다. 사실은. 그리고 전혀 또 아예 등록도 안 돼 있고 뭐 자격증이 있든 없든 한마디로 그냥 뭐 전화번호만 가지고 또 정식으로 등록을 안 하고 영업을 하시는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보는 이제 뭐 시청이나 군청이나 구청에 등록을 하고 이런 분들을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하죠. 이런 분들한테 또 뭐 사기 당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일단 벌써 제가 얘기 든 것만 해도 벌써 4종류잖아요. 그런데 거의 사기 당했다, 중개업자들한테. 이렇게 그런 분들을 다 모아보면 사실상 가나다에 다 속해요. 거의 4번째, 여러분 주위에서 흔히 보는 개업공인중개사들, 그 중개업소 사장님들이죠. 아니면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사기당했다 이런 비율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너무 큰 오해를 또 하고 있잖아요. 아까 같이 뭐 경찰이 잘못했어, 검사가 잘못했어, 뭐 정치인이 잘못했어 하면, 뭐 정치인이 잘못했으니까 정치인이 어찌 보면 또 욕먹는 거는 또 싸잡아서 욕먹더라도 좀 뭐 억울한 건 있지만 덜 억울하죠. 근데 여기는 전혀 또 관련이 없는데 관련이 있는 것 같이 아주 뭐 라번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 같이 이런 또 엄청난 누명을 쓰는 이런 꼴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사기를 당했다는 분들한테 뭘 사기를 당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되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내가 뭐 집을 팔든 땅을 팔든 뭐 상가를 팔든 뭐 팔았는데 너무 속아서 싸게 팔았다는 거예요, 매도인이. 이래서 사기를 당했다. 이게 사기입니까? 그냥 거래예요, 사실은. 본인이 생각하기에 좀 싸게 팔았다 이거지. 그냥 거래잖아요, 거래. 뭐 당연히 반대편에서 매수인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겠죠. 내가 정말 사기당했다. 비싸게 샀어, 너무.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기가 아니고 그냥 거래예요, 거래. 자기 기분일 수도 있고, 물론 좀 더 비싸게 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거래에서는요, 사실, 뭐, 터무니없이 싸게 팔았다, 뭐, 바가지를 쓰고 내가 샀다, 이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요즘은 또 특히, 뭐, 다 가격이 노출이 돼서, 뭐, 물론 과거에 뭐, 그럴 수도 있었겠죠. 자, 그리고요, 또, 당연히 이런 경우도 있죠. 내가 팔았는데, 뭐,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샀는데 오르거나 내리거나, 이럴 수도 있는데, 이거 어쩝니까? 불가항력적이잖아요. 이걸 뭐 중개하는 사람이 누굴 뭐 속였습니까? 아니면은 뭐 어떻게 뭐 예측하는 뭐 귀신입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기를 당한 진정으로 그런 건을 찾아보면 저도 손님들한테 물어보면 되게 여기에 속하고요. 진짜로 또 사기 당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그 뭐 가나다라 저렇게 나온 그 사람들 중에. 근데 예를 들어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개업을 한 기업 공인중개사들한테 뭐 가끔 사기 사건도 나오죠. 뭐 보증금을 주인한테는 뭐 월세 보증금을 주고 자기가 전세 보증금을 뭐 착복해서 뭐 해외로 도피하고 이런 경우도 이제 뭐 정말 뭐 몇 년에 한 건씩 나오는데 이런 경우도 당연히 또 사기를 당했겠죠. 그건 당연한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기를 친 거지 다른 이 지금 중개업자들이 사기를 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얘기했던 정말 이게 그 뭐 정치인 싸잡아서 얘기하고 뭐 누가 하나 뭐 잘못하면은 싸잡아서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명확하게 정말 구분을 할 줄을 알아야지. 실제 자기가 사기를 당했더라도 그 사람은, 나를 사기친 사람은 그 사람이고 또 이 사람들은 전혀 다른 거지. 그냥 같이 취급한다는 거는 정말 너무 이쪽 당하는 쪽에서는 정말 억울한 그런 경우잖아요. 그래서 정말 관련 없습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뭐 부동산을 떠나서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뭐 목사님이 뭘 잘못했다 해서 전체 목사님이 욕을 먹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부디 편견을 버리시고 냉정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다 선량한 자영업자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요. 두 번째, 거래 상대방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제 되게 매매보다는 임대차에서 좀 많이 나오는데요. 어떤 임대인 분들은 뭐 나 신혼부부 아니면은 임차인을 못 받겠다, 또 이런 분들이 있고요. 또 뭐 나이 많은 사람은 나 싫어, 뭐 불편해, 이런 분도 있고요. 뭐 다양합니다. 어디 뭐 경상도 출신하고 싫다, 전라도 출신하고 싫다, 뭐 충청도 싫다, 뭐 참 뭐 핑계를 잡아서 얘기하는 분도 있고요. 나는 성이 박씨하고는 안 맞아, 김씨하고는 안 맞아. 그래서 나 그런 그 성씨를 보고 막 그냥 안 한다는 또 이런 사람들도 진짜 있어요. 제가 뭐 거의 30년 돼가니까 얼마나 다양하게 겪겠습니까. 그리고 나 개띠 싫어, 용띠 싫어, 기가 세서 싫어, 이런 분도 정말 있어요. 이러다가는 한국 사람하고 아예 거래를 못하죠. 다 어디 이런 사람 다 합치면 한국 사람 아닙니까? 누구하고 거래를 해?
결국에는 외계인밖에 없잖아요. 이래서 무슨 거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좀 그 거래할 때요, 그 선입견이라고 하죠. 이렇게 지나친 선입견이 이렇게 개입이 되거나 또 뭐 엉뚱한 오해 이런 게 이제 이렇게 좀 개입이 되면 정말로 좀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 않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정말 사람을 겪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두 번째, 예. 거래 상대방에 대한 참 쓸데없는 편견이나 오해 푸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 또 투자 물건인데요. 이건 뭐 다양하죠.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게 뭐 상가, 아파트 제가 지금 써놨지만 어떤 분은 상가 짧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아, 뭐 상가 나 잘못 사가지고 막 관리비만 나가도 아니 그냥 나 상가는 다시는 투자 안 할래 이런 분도 있고요. 예를 들면은 뭐 또 뭐 이익 본 분은 나 아파트 이익 봤으니까 나는 그냥 다른 건 보이지도 않아. 뭐 그냥 오로지 아파트. 분양권도 마찬가지고요. 뭐 샀든 뭐 자기가 이득을 봤든 이득을 보면 이득을 본 대로, 뭐 손해를 보면 손해를 본 대로. 뭐 재건축 샀는데 소문만 듣고 어디 강남 가서 샀는데 그냥 거액만 묶이고 난 오히려 떨어져서 손해봤어. 재건축 내 앞에서 얘기하지도 마라. 이런 사람도 있고요. 재개발 뭐 투자했다가 막 또 재개발도 사실 재건축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사업이 이렇게 금방 진행되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또 뭐 오피스텔도 마찬가지고 토지도 마찬가지고 그런 품목이 잘 되거나 잘못되거나 그러면 뭐 그것만 찾거나 아니면은 뭐 그거는 내 앞에서 뭐 말도 꺼내지 마라 이런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 근데요, 뭐 제가 벌써 이게 몇 가지만 늘어나도 많고 정말 투자할 대상은 많고도 많습니다. 어떻게 편견을 가지고 하나만 뭐 공략을 하거나 뭐가 안 된다고 찻대고 pot대고 하다가는 아무것도 없고 실제로요. 자, 또 투자 대상은 돌고 도는 겁니다. 자, 어떤 때는 상가가 좋았다가 또 어떤 때는 뭐 아파트가 좋았다가 분양권이 좋았다가 뭐 이렇게 돌기는 돌죠. 물론 이제 전체적인 사이클로 보면 우리가 뭐 100%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뭐 분양권부터 시작을 해서요. 아파트에서 주택시장에서 뭐 상가로 넘어가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토지가 이제 상승을 하는 이런 뭐 기본 사이클은 뭐 어찌 보면 그 우리 부동산 투자 교과서에 나오는 거니까요. 그런 것도 있지만 그 마찬가지로 돌고 돈다는 거죠. 재건축이 좋았을 때 다른 게 좀 침체했어. 근데 나는 오로지 재건축만 해야 되겠다. 그러면 다시 그 재건축이 좋아지는 시장이 돌아오려면 도대체 몇 년을 기다려야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편견을 가지지 말고 정말 잘 되는 거 내가 판단해서 어떤 하나의 물건에 이렇게 사로잡히지 않고 잘 되면 그걸 투자하면은 그게 정말 고수 투자자지. 어떤 하나만 가지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옹고집을 부리는 거는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또 거래 방법인데요. 뭐 당연히 이런 거 있죠. 일반 거래 우리 뭐 중개업소에서 또 하고 그다음에 뭐 분양 같은 거 할 때는 직접 이제 건설사하고 하거나 아니면 분양팀이 중간에 있어서 직거래 뭐 이렇게 이거 직거래죠 일종의. 그다음에 또 경매도 있고요. 근데 제가 좀 색깔을 빨갛게 했죠. 경매 하시는 분들 중에 물론 저도 경매를 좀 해봤습니다. 뭐 근데 이 경매로 하시는 분들이 좀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 정말 오로지 경매가 좀 싸게 살 수 있다 이런 좀 편견은 있잖아요. 뭐 실제로 좀 싸게 살 수는 있습니다. 근데 또 반드시 싸게 산다 이런 건 또 아니죠. 정말 경매 사고라는 게 많이 있거든요. 잘못 분석해서 내가 정말 1억짜리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내가 1억 5천을 지불해야 된다든지 2억을 지불해야 된다든지 이래서 더 손해를 보는 경우도 사실 있거든요. 그리고 뭐 뉴스에서 가끔 나오는 뭐 1억을 10억으로 잘못 쓴다든지 입찰가를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경매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오류는 그냥 어떤 답사를 가거나 내가 투자할 물건을 분석을 할 때 뭐 그보다 더 싸고 좋은 물건이
거기 그냥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건 또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냥 오로지 내가, 그러니까 약간 그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요? 돌쇠같이 그냥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이래서는 또 안 되겠다.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저도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면 안 되죠. 근데 저도 해봤지만 또 제 주변에서도 경매도 많이 하고 그런데 어떤 부분에 딱 빠지면 뭐 그것만 파는 이런 또 오류를 또 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고수분들 중에서는 경매에 답사하러 갔다가 싼 거 나오면 그냥 그걸 사는 거죠. 그게 이제 훨씬 명도에 있어서도 유리하고 뭐 내부도 볼 수 있고 해서 뭐 수리할 거가 별로 없다든지 아니면 정말로 싸게 하고, 경매라는 게 내가 반드시 1등을 하라는 보장도 없거든요. 뭐 맨날 허탕만 치고 정말 뭐 1년에 하나 받을까 말까 한 이런 그런 경매에 투자를 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돌아다니다 금매물 싼 거 나오면 얼마든지 투자를 하시라,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청약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뭐 아파트 청약이죠. 그런데 이 청약에 당연히 이제 청약이라는 거는 요즘 또 아파트 청약이 굉장히 핫 이슈 아닙니까? 2020년 4월 현재요. 그거는 청약이 주변 시세에 비해서 뭐 분양가 상한제나 뭐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서 청약 이 금액이 아주 결국엔 분양 금액이 싼 거죠. 시세에 비해서. 그러니까 정말 로또 청약이다, 로또 분양이다, 이런 말이 생기잖아요. 근데 뭐 다양한 그 형태가 있겠지만 뭐 1주택을 가지신 분, 무주택자이신 분, 무주택을 오래 유지하신 분, 이런 분들 보면 어떤 분은 그냥 오로지 청약 하나만 보고 또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내가 무주택인데 이제 점수가 또 안 되거나, 그건 뭐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요. 뭐 그 금액이 못 미치거나 이렇게 되면 정말 기본 뭐 10년, 이번에 뭐 와곡 이쪽은 뭐 거의 20년 이상 넣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정말 20년간 제대로 된 투자를 못 하는 거죠. 무주택을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공공분양이나 정말 싼 게 안 된다, 뭐 경쟁률 높은 데가 안 되면 그래도 일반 분양, 민간 분양이라고 하죠. 민간 분양에 또 2년 넘어서 또 1순위가 되거나 이렇게 되면 방향을 좀 바꿔서 같은 청약이지만 또 그쪽으로 바꿔본다든지, 아니면 시장 상황이 이렇게 도저히 당첨 확률이 좀 너무 낮다, 뭐 100대 1 정도가, 여러분 눈 감고 한번 뽑아보세요. 바둑알을 100개 그 저기 99개를 흰 돌을 넣고 까만 돌 1개를 넣고 눈 감고 한번 뽑아보세요. 100대 1에서 과연 흰 돌 99개 중에 99개와 까만 돌 1개가 있을 때 까만 돌 하나를 뽑을 확률이 100대 1이잖아요. 과연 눈 감고 한번 하루 종일 해보세요. 과연 그 어떻게 되나. 그래서 청약이 또 안 될 때는 일반 매물이 또 싼 게 나왔다. 경매하고 마찬가지죠. 맨날 오로지 경매가 아니고 또 오로지 청약이 아니고 내가 좋은 기회가 됐을 때는 눈을 돌려서 차선책을 선택을 하는, 되지도 않는 이 확률에 계속 또 너무 기대하는 거는 또 결코 좋지 않다. 그래서 물론 이제 또 기다려야 되고 이런 또 상황이 되면 기다려야 되겠지만은 공공이 안 되면 민간 분양으로 넘어가는 차선책이라도 좀 써라. 거기서 뭐 굳이 또 금매가 나오고 싸게 나왔는데 또 무리하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한번 청약에 꽂힌 분들은 또 옮기질 않으니까. 그러나 공공과 민영 분양 정도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이런 좀 여지가 있었으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게 가장 이게 지금 연결되는 게 결국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살 때 싸게 살까, 이것도 사실 욕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발바닥까지 떨어지길 기다리지 말고 무릎에서 사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너무 싼 거를 기다리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되는 경우가 나오는 거죠. 결국에는 아무런 이득도 없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공동 투자 있는데요. 요거는 뭐 어떤 분은 자기가 잘 모르니까 막 그렇게 아는 사람이나 이런 그 뭐 친척이나 이런 분들하고 공동 투자할 때만 하고요. 결코 뭐 단독 투자를 또 안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건 뭐 많지는 않으니까 뭐 이런 방법이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명쾌하지 않습니까? 그냥 한 가지만 고집하면은 우리가 부동산 투자할 때 그게 거꾸로 나한테 결코 이득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섯 번째로 넘어갈까요? 자, 이제 거래 심리에 대한 건데요. 참, 이 심리는 뭐 명쾌하게 이렇게 답이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남 탓하기, 이 부분이 사실은 좀 우리가 이 부동산 투자할 때 특히 그런 거 하죠. 뭐 물론 다른 데에서 나온 속담이지만 잘 되면 내 탓, 이게 못 되면 조상 탓, 이런 거 많이 하죠. 그리고 여기서는 남 탓이니까요. 특히 막 중개업자나 뭐 같이 이렇게 계약할 때 옆에 있었던 사람, 뭐 배우자, 뭐 아무튼 사돈의 팔촌까지 그냥 이렇게 원망을 하는 이런 남 탓하기. 거래 심리에서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냥 딱 도장 찍고 끝나면 사람이 탁 내려놓아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일종의 좀 훈련도 필요하고 내공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게 매매 때 특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팔았는데 가격이 매도인 입장입니다. 막 올라 그러면 잘못 팔았다고 얼마나 또 처음에 제가 얘기했지만 얼마나 또 후회 막고 합니까? 누굴 사기꾼이라고 욕은 못하지만 자기가 얼마나 또 마음 쓰리고 스트레스 받겠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샀는데 막 올라버렸어. 좀 떨어졌어. 그러면 이 또 산 사람은 얼마나 안 사야 되는데 내가 왜 샀을까 이렇게 그냥 피 같은 내 돈 뭐 1,000,000원 떨어지면 1,000,000원, 1억 떨어지면 1억 뭐 이렇게 후회하면서 남을 탓하면서 이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 부동산은 타이밍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이 타이밍을 잡는 게 공부가 필요한 거죠. 물론 그냥 운으로 될 수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이렇게 부동산을 공부할 수 있는 참 교육기관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뭐 책도 정말 뭐안 읽어서 그렇지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쌓여 있고요. 부동산에 대한 책은. 그리고 뭐 투자 강사들도 많이 있고요. 뭐 또 뭐 현장 답사를 통해서도 배울 수도 있는 거였고요. 그리고 뭐 물론 이제 또 대부분 또 유료도 있는데 무료 강의는 생각보다 또 쓸모가 없어요. 저도 많이 무료 강의도 듣고 유료 강의도 들었는데 유료는 또 유료고 무료는 무료더라. 그래서 무료는 좀 믿기가 많이 있고 생각보다 좀 영양가가 떨어져서 저도 요즘은 이제 좀 그 무료 강의를 좀 잘 안 가는 편인데요. 그래도 한때는 저도 뭐 유료 무료 안 가리고 참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저도 그리고 또 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은 좀 운적인 요소도 솔직히 무시는 못합니다. 그렇죠? 행운이라는 거. 근데 이게 이제 그런 핑계를 댈 필요성도 있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샀는데 대부분 사람들 심리는 오르는 거를 원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좀 떨어졌어. 그래도 내가 운이 좀 여기까지인가 보다. 팔았는데 내가 집을 팔았는데 또 올라버렸어. 그러면 정말 배 아프잖아요. 근데 내 운이 또 여기까지였나 보다. 이런 것도 또 운에 맡긴다. 이런 것도 좀 필요한 심리적인 기제가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우리가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한 거래할 때요 편견을 버리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편견을 가지면 정말 싫어하고 사기꾼 취급하고 이렇게 되면 자기가 제가 정보 매물 써놨잖아요. 정말 좋은 정보, 양질의 정보를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매물 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급매물로 이렇게 싸게 나온 거를 나한테 되게 친한 중개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 얘기도 해주고 좋은 정보도 해줄 텐데 뭐 나 중개업자 그런 사람들하고 거래 안 해. 싫어. 다들 사기꾼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자기 스스로 좋은 정보, 좋은 매물이 오는 거를 차단하는 꼴이 된다. 자, 또 두 번째, 거래 상대방도 마찬가지죠. 누구 따지고 이런 사람 안 받았다가는 오히려 그거보다는 편견 없이, 물론 내가 정 싫어, 이건 어쩔 수 없겠죠. 그렇지만 편견 없이 내가 상대방을 안 따진다면, 거래 상대방을 뭐 내가 빠르고 유리한 쪽으로 거래를 할 수 있겠죠. 그럴 확률이 훨씬 더 없겠죠. 자,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세 번째, 자, 투자 물건인데요. 물건도 마찬가지죠. 내가 요거밖에 없다. 난 이거는 안 해. 이런 것보다는 이 경기 흐름이나 뭐
수익이 또 어떤 때는 뭐가 좋고 어떤 때는 뭐가 나쁘고 이렇게 변동이 있잖아요. 그런 걸 봐가면서 이렇게 편견 없이 투자하는 게 훨씬 나을 거다. 투자 방법도 마찬가지인 거죠. 나는 오로지 경매, 오로지 청약, 뭐 이런 것보다는 또 뭐 이렇게 일반 매매도 하고, 금매 나오면 금매도 하고, 또 공동 투자할 때는 또 공동 투자하고, 나는 뭐 도저히 뭐 공동 투자나 동업은 못하겠다. 그러면 또 어쩔 수 없죠. 그렇지만 일종의 내가 수익이 되고 뭐 안전하다기만 하면 얼마든지 마음을 열고 편견을 버리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이제 심리를 거래하다 보면 내가 이익 볼 때도 있고 손해 볼 때도 있거든. 이건 필연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고 팔았는데 이게 뭐 당장 내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 사람마다 다 그 기간이 좀 자기가 그 생각하는 시간이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1, 2년, 3년 지나도 내가 판 게 올라버리면 그것도 내가 배 아프다 이럴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게 결국에는 그 타이밍의 문제, 그 다음에 거래 후에 깔끔하게 손을 내려놓는 이런, 결국엔 그게 결국에는 공부도 필요한 거고, 내가 내공을 많이 쌓는 거고, 또 이 거래 후에 내려놓는 거, 느긋함,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거래할 때 좀 주의해야 할 거죠. 예, 그래서 이런 편견을 버리자, 이런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예, 우리가 참 몇 가지 그 편견만 극복해도 부동산 투자에서 성공할 확률이 사실 훨씬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 투자에 대한 내공을 쌓으면은요, 내가 그 투자 물건에 대한 검증도 할 수 있고, 그 관련된 뭐 중개업자부터 아까 분양팀 뭐 이런 다양한 사람들, 거래 상대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서 정말 내가 투자하는데 실패할 확률이 훨씬 줄어들겠죠. 그렇죠? 예. 여러분, 자, 성공하는 부동산 투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